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청년들의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세계의 청년들, 오늘 저희를 찾아온 손님은 미얀마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미얀마라고 부르죠. 앞으로 3주 동안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카잉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자분들께 미얀마 말로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해볼까요? မင်္ဂလာပါရှင်ကျမကတော့ခိုင်ခိုင်လို့ခေါ်ပါတယ်မြန်မာနေလာခဲ့တာဖြစ်ပါတယ်ဒီနေ့လည်းပဲကောင်းမွန်တဲ့နေ့လေးဖြစ်ပါစေလို့ဆုမွန်ကောင်းတောင်းလိုက်ပါတယ်ရှင်저는 카잉이고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네. 한국에는 어쩌다 오게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이 네. 한국에 유학을 간다고 해서 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있었나요? 그 전에? 한국 드라마가 중학교 때부터 등장을 했고 한류라든지 드라마로 인해서 한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했을 것 같은데. 미친 생각이라고 다들 생각하죠. 아. 왜냐면 뭐 TV 보고 한국어 막 따라하고 그러니까 드라마나 그 노래에 미친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가지 말라라고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어떻게 설득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한국어에 빠지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한국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비행기표부터 학비, 식비, 뭐 기숙사비부터 학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부모님께서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쵸. 자기네들이 돈을 안 줘도 얘가 알아서 가겠구나. 장학금을 받는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실력으로 꼼짝 못하게 이제 설득하신 거네요. 한국어 공부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1년 반 정도 공부에다가 전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냥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됐군요. 카잉씨처럼 이제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외국 청년들이 방송을 볼 수도 있으니까 좀 비결도 알려주세요. 약간 억양 같은 거는 무조건 따라해봐야 능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드라마나 그 예능 같은 거 보면은 계속 따라해보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한 90% 정도 한국인 같은데 한 10% 정도 부족해가지고 똑같이 이게 발음하기 위해서 복식 호흡이랑 막 책 읽으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은 통하지만 발음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남한 분들처럼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또 이런 노력이 다 있었으니까 지금 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카잉 씨가 한국어 이름이 따로 있으시다고요? 제 한국어 이름이 서예은인데요. 처음에 한국어 가르쳐 주셨던 선교사님께서 제가 불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라고 지어주셨고 그리고 한국의 대학교에 이렇게 왔는데 교수님이 성이 뭐냐 이러니까 성이 없다 하니까 또 자기가 서씨라고 그래서 서예은 해 애들아 얘가 서예은이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예은으로 참 재미있네요. 만들어진 계기가.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름이.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럼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2013년도에 처음 왔고요. 한번 갔다가 또 2019년도에 다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인데 한국에 지내시면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 한국 사람들이 약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미얀마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를 조금 조심스러워해요. 웬만한 거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한 번 터지면은 이제 관계가 약간 끝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또 한국은 내가 미안해 내가 좀 심했지 이러면서 풀어가고 사이가 좋아지고 이런데 그게 처음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보고 직설적이라고 하면은 뭐 북한 사람들은 뭐 맨날 싸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진짜 직설적이거든요. 아, 바로바로 얘기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비판하는 분위기에서 컸기 때문에 근데 투쟁력이 되게 강한데 여기 와서 저희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말을 왜 저렇게 돌려 하는 거지 막 그래도 네. 독재 정권인데 미얀마는 그것 때문에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또 비판을 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의외네요. 정권에 대해서는 되게 소심한데 자기네들끼리는 좀 많이 직설적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기도 하셨던 거예요. 네. 춥고 혼자이기도 하고 문화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잠깐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미얀마에 돌아갔었어요. 또
저도 뭐 노래를 듣고 네. 네, 그런 생각도 하셨다고요. 응답하라 드라마가 유행이었을 때거든요. 아, 1988. 1988 그게 뭐 서울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 소절이 저랑 엄청 와닿는 거예요. 약간 화려한 불빛들 이런 게 나랑 어울리지 않은 건가? 그냥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가끔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긴 한데 네. 돌아가지 못하니까 아마 어떤- 미얀마 한 번 가면은 북한 다시 가기 싫을 거예요. 그렇군요. 가끔씩 뭔가 한 번씩은 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볼 수는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저도 지금 다시 못 가는 상황이긴 해요. 아, 못 가는 거예요? 네,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설명을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야기는 아직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이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쉬고 한국으로 다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때는 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거기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살았던 그 삶이 또 그리운 거예요. 여기서는 또 내가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또 미얀마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국에 가야 되겠구나. 내 삶이 거기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하잉 씨는 한국에서도 대학 생활을 하시고 미얀마에서도 대학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둘을 비교한다면? 거기는 시간표 같은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되게 자유롭지 못해요. 뭐 9시 땡 하면 학교 가고 뭐 3시 땡 하면 학교에 아무도 안 남고 집에 다 가고 그런 분위기인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대학에서 뭐 자유롭게 내 시간에 가서 공부하고 또 남아서 공부하기도 하고 뭐 시간 날 때 친구들 만나고 이런 거를 상상했는데 미얀마에서는 그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원했던 그런 대학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고등학교처럼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고 네. 북한도 대학 시스템이 고등학교 시스템이랑 같거든요. 어. 시간표가 딱 있어가지고 아침 수업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똑같고 재미가 없어요. 대학 재미없어요. 생활에. 네, 그런 게 있는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얀마가 독재 정권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미얀마에서도 그러면 뭐 한국 드라마 보고 이런 걸 통제하나요? 아,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SN에 다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지구상에 한국 드라마 통제하는 곳은 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이제 인터넷도 안 되고 저는 거기서 드라마를 정말 목숨 걸고 봤었거든요. 드라마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북한 내부에 들어오는 어떤 USB라든가 이런 이동식 뭐 조장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몰래 담겨져 갖고 오는 건데 옛날에는 CD 같은 걸로 CD도 많이 DVD. 봤었죠. 네, CD도 보고 뭐 테이프 있죠. 네. 그것도 많이 봤었고. 아, 테이프 시대. 네, 근데 이제 점점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손톱만한 막 USB에다가 이제 꽂아놓고 보고 근데 정말 통제가 엄청 심해요. 네. 그리고 카잉 씨의 SNS 팔로워가 70만 명이 넘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진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처음 봐요. 70만 명이 넘는 분을. 아닙니다. 어떤 비결이 있나요? 저도 운 좋게 된 것도 있지만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 미얀마 젊은이들한테 유학 정보라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팔로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말도 잘하시고 외모도 출중하셔서 그런지 미얀마 방송국에서도 일한 적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프로덕션 코어디네이터라고 제작에다가 이렇게 참여를 했던 거죠. 연예인분들 방송에 나오라고 섭외도 하고 제작비 관리도 하고 시간표 짜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 많이 했고 그때부터 한국어를 잘 했어가지고 미얀마 방송국이랑 또 EBS 한국 방송국이랑 협력했던 그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 인연들이 한국 와서도 많이 이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에서도 일을 하셨다면서요? 여기선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해외 영업을 많이 했었어요. 해외 근데 영업을요? 네, 무역도 하고 해외 바이어랑 연락하고 수출하고 쿠팡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화장품 올려서 인터넷으로도 팔고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카잉 씨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카잉 씨의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운 좋게도 제가 하고 싶은 영상 일 그리고 방송
일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쪽 일을 전념하면서 방송 그리고 연기 쪽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연습도 하시고 네. 그런 거네요. 앞으로 정말 카인 씨가 원하시는 꿈과 목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저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은데 남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에서는 미얀마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미얀마 사람 카잉 씨가 소개해 주시는 미얀마에 대한 이모저모,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카잉 씨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